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근의 대선 자금 수수 의혹 사건 얘기 좀 해보죠. 자, 구속된 김용 부원장은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 저장 기록, 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검찰 수사에 넘겨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다면 거기 뭐가 있을 텐데 검찰에 제출했다면 물증이 나올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참 재미있죠. 네. 이게 작년 2월에 20억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8억 4,700만이 넘어갔다. 또 다른 20억을 요구한 쪽이 있다.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욱 그리고 정영학 이런 쪽을 통해서 유동규에게 돈이 갖고 한 것은 지금 신문에 슬슬 다 흘러나옵니다. 네네. 흘러나오는데 그리고 유동규는 또 재미있어 이번에 20일 석방이 되고 난 뒤에 기자들에게 하는 말이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재명의 기자회견을 봤다. 예. 참 웃기더라. 네. 참 웃기더라. 또 하나는 말려주겠다. 아, 말려주겠다, 그죠? 예. 이 말은 하나씩 내놓겠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하나씩.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네. 이런 식입니다. 네. 하나씩 내놓겠다. 공포영화 제목인데 서늘하네요, 그죠? 예, 말려주겠다. 예. 그런데 유동규 그렇고 남욱 그렇고 정영학 그렇습니다. 정영학은 녹음 테이프를 싹 다 갖다 검찰 수사에 냈고 남욱은 미국에 도주했다가 딱 잡혀 들어왔을 때부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협조를 했고 물론 다 틀어놓지는 않았겠죠. 남욱이든 정영학이든 다 틀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자기들이 걸려있는 부분은 딱 감췄겠죠. 그런데 진짜 입 무거운 사람 있죠. 그게 김만배입니다. 네. 김만배는 다들 이제 아시니까 밝히겠지만 머니투데이 기자 출신이잖아요. 네네. 부국장 출신이고 기자 출신인데 이분이 화천대유 자산관리 그리고 화천대유의 실질 소유주 네. 그리고 대주주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 소유주죠. 그리고 그 아래 천화동인 1호부터 쫙 있는데 천화동인 1호, 2호, 3호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우선 자기의 몫으로 챙겨간 것이 3천억이 넘는다. 네. 이게 지금 정설이고. 그렇죠. 그리고 천화동인 1호로부터 돈을 빌려간 것이 그때 473억입니까? 473억을 빌려갔다. 그 돈 어디 쓰느냐? 로비 자금으로 썼다. 거기에 로비 자금으로 어디 쓰느냐 하니까 언론이 추적을 하니까 하나가 50억 클럽. 네. 그 50억 클럽은 자연스럽게 몇몇 분들이 드러났습니다. 왜 드러났는가? 곽상도 아들 때문에. 네네. 그 50억이 건너가고 누구에게 얼마가 건너가고 박영수 전 특검도 있었고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쫙 건너가고 예. 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 김만배 입에서 다 나온 건 아니에요. 김만배 입에서 거의 안 나왔어요. 근데 김만배가 어느 정도로 좀 과묵한가 하면 이건 언론에서 잘 짚지를 않던데 한번 보세요. 자기가 있었던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50억을 딱 줬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언론 추적으로 드러났죠. 그리고 이화영의 보좌관 출신입니까? 에게 또 13억을 준 거. 다 나중에 언론 추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이화영 전 부지사죠? 예. 그리고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주유소 하는 무슨 선배에게 3억, 누구 무슨 또 남욱의 친구 변호사에게 또 3억, 네. 누구에게 1억 이런 식으로 주고도 자기는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를 평소 도와주고 챙겨주고 한 사람들에게 돈을 쫙쫙쫙쫙 나눠주고 한 거. 그래서 가령 이번에 말이 나온 것이 3천억을 먹은 김만배를 놔두고 왜 1,005억밖에 먹지 못한 언론은 1,050억이라고 하는데 밖에군요. 제가 보니까 예. 1,005억이더라고요. 네. 이게 따져 보니까 한 1,000억밖에 먹지 못한 남욱에게 돈을 20억을 요구를 해갖고 네. 8억 4,700만 원을 받아가느냐. 그것도 배달 사고가 나갖고 실제 이 유동규가 김용에게 준 것은 6억에 불과합니다. 네. 그것도 어느 정도 드러나죠, 사실로. 2억 4,700만 원 중에 1억 4,700만 원 돌려줬고, 1억 원은 배달 사고로 완전히 예. 난 것이고. 개인적으로 쓴 거고요, 그죠? 예. 이런데 어떻든 남욱에게 말한 것은 다 이렇게 보록했는데 김만배는 말이 없어요. 네. 그리고 김만배에게도 요구를 했을 것이고 20억 요구하고 그거보다 더 큰 돈을 요구를 했겠죠. 왜 그런가 하면 유동규에게 원래 700억 가기로 한 것 자체가 이게 그 감당을 할 사람이 김만배였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남욱
이런 사람들하고 틀려서 김만배가 입이 무거우니까 아직도 예. 이 대장동의 검은 돈의 흐름은 한참을 더 밝혀야 된다. 무엇보다도 이게 전문가들이 계산을 쫙 하면 대장동의 그 비리, 개발 의혹, 뭐 대장동 게이트 네. 이걸로 총 그 불법 이익 생긴 것이 1조 원을 넘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챙겨간 돈을 보면 뭐 누구 3천억, 김만배 3천억, 네. 그다음에 남욱이 천억, 뭐 누구 뭐 몇백억 이런 식으로 쫙 다 해봤자 한 5천억을 좀 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도 여기에는 잠겨 있는 저수지, 돈이 예. 잠겨 있는 저수지가 예. 예. 엄청나게 크다. 네. 그것이 5천억이라는 맛도 있고 8천억이라는 말이 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를 했습니까? 8,500억이라고. 예, 뭐 근거가 다 없겠지만 네. 일단은 엄청난 돈이 잠겨 있는 건 확실해요. 예. 이 얼마가 잠겨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 김만배. 그쪽을 더 수사를 해봐야 된다. 김만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사실은요. 이게 지금 서울지검 그 반부패 수사부 3부가 아무리 해봤자 저는 한계가 있을 거로 봐요. 앞으로 이건 정말 제대로 된 특검이 예. 이게 일단은 이게 서울지검이 기본적인 수사를 해서 기본적인 기소를 하고 나면 네. 나머지 또 세부적인 것은 이게 진짜 특검이에요. 예. 이 국민이 선임하는 진짜 특검이 네. 이게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야만 이 전모를 드러내고 당군 일의 네. 최대 공공화수가 아니라 당군 일의 최대 사기극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민관 합동 사기극입니다. 예, 예. 이걸 밝혀내지 않으면요. 그리고 여기는 대법원의 재판 거래 의혹까지 연관이 돼가 있어요. 예. 김만배가 군수누리 방에 8번이나 갔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사건이 공직선거법이 파기환송되기 전에 재론합의체에 가 있는 한 달 동안에 네. 무려 4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씩 갔어요. 선고 나고 나서 바로 이튿날 또 가고. 예.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재판 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도 이걸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이걸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예. 난 이거 말이 안 되라고 봐요. 반드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특검으로 밝혀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네. 근데 언론을 통해서 검찰이 소스를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단독들이 하나둘 나오는데 자, 중앙일보 얘기는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을 거쳐서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원을 전달하는데 사용된 종이 상자, 가방, 메모장을 확보했다 그랬는데 상식적으로 돈을 줄 때 야, 가방은 비싼 거니까 다시 돌려줘. 이 쇼핑백은 좋은 거야? 다시 줘.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주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죠. 어떻게 확보가 됐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일차 이 가방이 돈을 줘주고 다음에 또 줘야 되니까 가방 또 다시 채워줄게 비워서 뭐 그런 겁니까? 아마 그런 것도 아닐 거고 예. 이 좀 보면 저도 이 그 뉴스를 보면서 네. 좀 이상하다. 예. 보통 우리가 뭐 007백에 넣어주던 무슨 가방에 넣어주던 네. 예, 통째로 다 주잖아요. 다음에 또 써야 돼 이건 줘 이러지 않잖아요. 예, 영화에도 그렇고 다 그럼요. 통째로 주는데 이거 뭐가 좀 이상하다. 이거는 뭔가 지금 아마 검찰에서도 이 그에 있을 거예요. 이 유동규, 남욱, 정영학 불러가고 다 이 개별적으로 조사하고 뭐 받고 네. 또 그리고 김용을 불러갖고 김용은 예. 지금 나는 하나도 안 받았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김용을 또 얼마나 설득을 하겠어요. 근데도 이미 판사가 내에게 체포영장 발부하고 구속영장 발부할 때는 판사가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네가 유죄라는 심정을 확실히 가질 직도가 돼 있다. 그러니까 네가 오리발레 의미로 봐서 소용없다. 원래 이게 검은 돈을 준 것은요. 지금 모든 관리가 그렇습니다.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안 받았다고 다 네, 그래요. 그렇죠. 심지어 뭐 쇼핑백에 넣어서 줬다는 사람 옛날에 있었잖아요. 사과 박스, 쇼핑백 그거 그죠? 지금 예. 내가 현실 정치를 하고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네. 쇼핑백도 있고 사과 박스는 뭐 그 오래됐고 뭐 빗땡 500도 있잖아요, 박스,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예, 비타 500, 뭐 빗땡 500이 아니라 비타 500에 넣어서 예. 그분도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으니까 예.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돈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대부분은 줬다는 쪽으로 심증이 갑니다. 법원의 판결들을 쭉 보면요. 이게 나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날 자신이 다른 자리에 있었다라거나 네. 이 그런 돈을 받은 흔적이 정말 없다라거나 어떤 다른 반증들이 좀 있어야지. 예. 그런데 이 김용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 아마 영장 발부 판사도 그런 정황들을 쫙 봐서 아 이것은 돈 받은 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네. 이런 심증이 갔기 때문에 예. 영장을 발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재밌어요. 앞으로 검찰이
어디 어느 선까지 밝힐지. 네. 그런데 유동규는 그래요. 말려 죽이겠다. 네. 그 말은 자기가 한꺼번에 내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차례차례 내놓고 검찰과도 박인을 하겠다. 예. 자기 이왕 석방이 됐는데 곧 또 잡아가실 걸 생각하니까 네. 겁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예. 그런데 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가 약간 좀 태도를 바꿔서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하면 검찰이 직접 나가서 밝히겠다. 사법 리스크에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글쎄요. 보십니까?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딱 믿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네. 본인이 직접 이 범인들에게, 꾼들에게, 뭐 네. 범인이라기보다 꾼들이라고 업자들에게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아직 한 번도 없으니까. 네. 예, 근데 유동규를 거쳤거나 뭐 정진상을 거쳤거나 김용을 거쳤거나 거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측근이라고 장담을 한 김용이나 정진상이 완전히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한 자기는 안전한 안에 있다. 예. 그런데 과연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검찰의 칼날이 네. 이 대장동 하나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당장 백현동 같은 경우는 예. 설령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예. 이 문제되는 게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50m 옹벽 아파트를 허가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임대 아파트 100% 조건으로 갔다가 90%를 민간 분양을 하도록 해서 무려 3천억이 넘는 3,100억이나 되는 돈을 부당 이득을 취하도록 만든 예. 그런 결정을 성남시장이 한 거예요. 네. 거기다가 자기의 선대 본부장을 했던 처음 선거 나갔을 때 선대 본부장을 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그 운에게 업자에게 70억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미 밝혀졌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재명 시장은요 백현동 대장동뿐 아니라 또 있잖아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네. 이거는 뭐 이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만만하게 하니까 이 이재명 정진상과 공모하여 하고 네, 두상근석 네. 대표 공소장에 그렇게 기재를 해버린 거죠. 예. 또 이재명 시장의 도지사의 집 바로 옆집에 GH 합숙소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 집을 전세로 내놓았던 사람이 배소연 씨예요. 네, 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래서 자기를 향해 오는 칼날이 한두 개가 아니니까 예. 이 사법 리스크를 앞으로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은 이재명 시장의 능력이겠지만 예. 제가 보기로는요 그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검찰 수사 결과도 지켜봐야 되겠고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좀 주목됩니다.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